자, 시작을 해봅시다. 다음 시간에 저거 채점을 하고 틀린 문제 위주로 또 다시 1단원 복습 좀 들어갈 거예요. 1단원은 수시로 계속 복습을 좀 해가면서 할 거야. 왜냐면 1단원 외울 게 많잖아. 얘가 알다시피. 그래서 계속 얘기를 좀 들어가면서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자, 62페이지 제목은 이제 전류와 전압의 관계가 나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했냐면 그 전 페이지에서 전류 전압을 공부를 했어. 다시 한번 여기다가 정리를 좀 하면서 시작을 좀 할게요. 뭘 시작할 거면 맨날 내가 할 게 이거야. 표를 만들 거야. 표를 정리할 거야. 기억나죠? 요게 이제 어떤 종류, 그 다음에 여기에 기호, 그 다음에 또 한 줄이 단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항상 정리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처음에 전류라는 걸 배웠고, 전압이라는 걸 배웠고, 오늘 저항을 배웁니다.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전류가 뭐냐라고 하면 전하의 흐름이야. 이 루자가 이제 흐를 유자라고 했잖아. 전하가 흘러다니는 그 양, 개수야, 개수. 여기다 이것도 써줄까? 전류는 이제 항상 우리가 개수의 개념으로 접근을 할 겁니다. 요거는 왜 정의는 하나 외워야죠. 1A는 정의가 뭐야? 전하라는 애가, 그러니까 전자가 이제 흘러다니는 애죠. 이게 이제 마이너스 전하야, 마이너스 전하가 1초 동안에, 시간은 또 1초 단위고요. 몇 개? 6.25 곱하기 10의 18승 개. 딱 이렇게 흘러다닐 때 우리는 이거를 1A라고 한다고 했어. 그래서 시간과 개수를 가지고 우리는 몇 암페어까지도 셀 수 있습니다. 실제 계산에서는 우리가 몇 개인지는 이걸 가지고 막 실제로 몇 개가 지나갔다 이렇게 따지진 않지만 대충 우리가 이건 알아야 돼. 감각은 이 정도 많이 1초에 이렇게 많이 지나갈 때를 우리가 1A라고 부르는구나. 정의는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 숫자와 이 숫자가 변할 때 암페어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이제 문제화돼서 나올 거야. 그때가 다시 볼게요. 기호는 I라고 쓰고요. 단위는 암페어입니다. 당연히 암페어는 이제 밀리암페어까지 포함이야. 그지? 뭐 필기했었지? 그래. 기울이는 그때 그 프린트를 했었지? 다 그때 필기 해놓으세요. 전압은 기호로 V, 단위로는 볼트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요거는 인쇄글씨 좀 다르잖아요. 기호는 약간 이탈릭체로 이렇게 뉘어 쓰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제 단위는 이쁘게 쓰죠. 이렇게 쓰죠. 근데 인쇄글씨는 좀 우리가 이탈릭체라, 기울여지는 게 이탈릭체야. 글씨체가.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쇄글씨는 구분이 되는데 손으로 쓸 때는 잘 구분이 안 된단 말이야. 그냥 어쩔 수 없어요. 그냥 이렇게 씁니다. 왜냐면 어차피 기호랑 단위를 섞어서 쓸 일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기호와 단위. 당연히 볼트가 있으면 밀리볼트까지 포함이야. 그럼 이 전압은 무슨 개념이야? 전류는 개수 개념이라면 힘입니다. 힘. 도대체 그 전자 하나하나가 얼마만큼의 힘을 갖고 있느냐, 그걸 본다는 얘기야. 그리고 이 개념은 오늘 계속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개수와 힘 개념으로 너희들은 접근을 해야 돼. 예를 들어서 이제 게임 같은 거 해보면은 이따가 또 게임 얘기도 계속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니네가 세 명이 이렇게 있어. 그럼 개수로는 셋이야. 당연히 이제 전류. 만약에 전류를 친다고 하면 한 명이 1A를 상징한다고 하면 셋이 모여있잖아. 그럼 3A야. 넷이 있으면 4A일 테고. 개수니까 니네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막 전류는 높아지는 거야. 그런데 한 방에 있다면, 한 도선에 흘러다닌다면, 같은 길에 있다면, 같이 모여 있다면 힘이 다 같습니다. 힘이 다르지는 않아요. 또 힘이 다 같은데 제가 힘이 10, 네가 10, 10, 10이면 힘은 30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10인 애들이 있는 거잖아. 10인 애들. 니네들이 100명 있어도 10, 10, 10, 10, 10, 10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럼 힘은 10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이 방에 있는 애들의 그냥 힘은 10이야. 개수랑은 전혀 관련이 없어. 개수랑은 관련이 없어. 니네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했지. 10, 10, 10, 3명 있어. 그러면 힘은 얼마일까? 선생님 물어봤더니 30이요. 이렇게 대답했단 말이야. 근데 봐라. 10, 10, 10 있어서 30이라고 얘기를 니네 입으로 얘기를 하는 순간 힘만 보는 게 아니라 개수까지 들어간 개념이 돼 버리잖아. 그지? 힘에다가 벌써 니네 개수를 곱해버렸잖아. 아니라고. 힘만 보는 거야. 그런데 곧 니네가 힘에다가 개수를 곱한 그 30이라는 숫자가 중요할 때가 생겨. 그건 나중에 얘기할 거야. 지금은 그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말고 힘을 따질 때는 그냥 한 명 한 명 한 명 그냥 개별적인 힘을 보는 거고, 개수는 그냥 니네가 힘을 얼마 갖고 있는지 그건 상관도 안 해. 또 그냥 개수만 보는 거야. 셋 이렇게. 여기 막 10명 앉았으면 10,
10, 100, 1000 이렇게 개수만 보는 게 전류입니다. 이건 힘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개념을 이렇게 받고 이걸 뭐 물레방아니 물 지나가는 관이니 뭐 이런 것까지 우리가 같이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건 이제 미리 써놓기만 할 건데요. 이제 저항을 마지막 이제 배워. 이 세 가지 요소야. 그래서 전류, 전압, 저항이 세 개가 서로 관계를 가지면서 왔다 갔다 막 바뀝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항을 배우기 전에 얘네들을 공부를 해볼 거예요. 62쪽에 B번 전류와 전압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뜬금없이 1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전류도 전압도 아니고 갑자기 저항이라는 게 등장을 해. 1번 전기 저항 이렇게 써 있죠. 여기부터 이제 다시 시작합니다. 자, 이제 저항이에요. 사실 전기점 이제 빼고요. 이제 저항을 공부를 하는 건데요. 저항은 실제로 우리가 일상 용어로 쓰는 거 그거야. 뭐 저항하다. 막 이럴 때 쓰는 그 저항입니다. 저항이 이제 일상 용어로 무슨 의미가 있어? 약간 뭐 막는다, 방해한다 이런 의미가 있죠. 똑같습니다. 여기서도. 저항이 영어로는 이제 레지스턴스 이렇게 불러. 그래가지고 R을 따옵니다. 기호로는. 저항은 기호가 R이에요. 우리 책에 보면요. 전기 저항 써 있고 옆에 I라고 이렇게 써 있지요. 자, 어차피 좀 더 뒤에 읽어보면 전기로 해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정도야. 그래서 방해야, 방해. 그래서 저항은 그냥 우리가 뭘 생각하면 된다? 방해를 생각하면 됩니다. 진짜 막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야. 단위가 밑에 나옵니다. 동그라미 1번 단위 밑에 단위. 자, 단위가 보면은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요. 그리스 문자입니다. 알파벳이 아니에요. 그리스 문자 뭐지? 알파, 베타, 감마 하고 나가는 거 있잖아. 알파, 베타, 감마 하면서 감마, 델타 쭉 나가면서 과학에서는 수학에서는 영어로 많이 쓰죠. 뭐 수학도 영어 많이 쓰잖아. 뭐 XY도 당연히 영어고 알파벳이고 알파벳 많이 쓰잖아. 근데 문자도 이제 부족해서 막 A라 하자, B라 하자, M, N 막 동원해서 쓰지. 과학도 마찬가지야. 과학도 많은 문자들이 동원이 돼 있어. 이래서 그 I라는 문자는 전류에 쓰고 V라는 문자는 전압에 쓰고 이렇게 문자가 많이 동원이 된단 말이야. 알파벳으로는 부족해 이제는. 쓸 만큼 다 썼어. X, Y, Z까지 다 썼어. 다 쓰면 이제 남은 문자가 그리스 문자로 넘어갑니다. 알파도 쓰고요. 베타. 이거 참고로 소문자예요. 소문자. 그래서 이제 알파, 베타, 감마 등등등 소문자, 대문자 포함해서 다 쓰고요. 자, 얘는요. 그리스, 그 알파벳의 Z에 해당하는 그리스 문자의 알파부터 시작해서 오메가로 끝나거든. 오메가의 마지막 문자의 대문자야. 자, 그래서 어쨌든 그리스 문자를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요. 단위는 간단하게 이제 이렇게 쓰. 자, 대충 그냥 그렸습니다. 인쇄글씨가 아니니까 인쇄는 이렇게 이쁘게 잘 돼 있죠. 그래서 저렇게 돼 있고요. 옴이라고 읽어요. 옴. 단위는 여기 좀 이쁘게 정리해야 되니까 이렇게 써야지. 자, 이거는 A라고 안 있죠. 단위는 다 고유의 이름 있죠. 암페어, 볼트, 옴 이렇게 있습니다. 옴. 그래서 옆에 보면 괄호 안에 옴 이렇게 써 있죠. 1옴은 1볼트의 전압을 걸었을 때 1A의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저항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옴의 정의예요. 자, 1A가 흐를 때 1V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요. 조금 있다가 이거는 밑에 그림을 보고 다시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볼게요. 동그라미 2번. 전기저항에 생기는 까닭이 써 있어. 생기는 까닭. 전류가 흐를 때 전자들이 이동하면서 원자와 충돌하기 때문 이렇게 써 있죠. 자, 여기는 선생님이 써보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전자들이 움직일 때 원자와 충돌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써 있죠. 우리가 지난 시간 아니죠. 지지난 시간부터 내가 계속 강조하는 거. 원자의 구조를 보면 가운데 원자 핵은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고 주변에 마이너스 전기를 띠는 이런 애들. 이게 두 개 있으면 사실 이것도 이제 플러스가 두 개 있다는 뜻이겠지. 이렇게. 플러스는 원자 핵에 딱 박혀 있는 양성자, 원자 핵에 딱 있고요. 전자들이 왔다 갔다 움직인다고, 얘만 움직인다고 했다. 계속 강조하는 거야. 전자들이 원자와 충돌하기 때문이라고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밑줄 좀 칠게요. 잠깐만. 위에 이거 밑줄 안 쳤냐? 전기 저항, 네모칸 치고요. 저 요거 단위까지. 요거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 세트 다 외워야 되고요. 자,
전자들이 원자와 충돌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전자가 밑줄 치고요. 그 밑에 마이너스라고 좀 표현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전자는 마이너스고요. 원자와 충돌한다고 했잖아. 이 원자와 충돌은 사실은 이 원자 전체를 얘기하는 거기는 한데 일반적인 그림이나 밑에 그림도 마찬가지고 일반적인 문제에서 이 원자는 플러스 요 알갱이로 많이 표현이 돼. 플러스. 그래서 이거를 플러스라고 써놓으세요. 계속 내가 진짜 한 20번쯤 얘기한 것 같은데 플러스는 절대 안 움직인다. 플러스는 제자리에 콱 고정되어 있는 거야. 그냥 전자가 이 플러스 옆을 지나갈 때 얘가 팅팅 부딪힌다는 건 얘한테 부딪힌다는 뜻이야. 자, 밑에 그림을 그래서 나와 있는 그림을 좀 봅시다. 아, 그림 아직 보지 말고요. 2번을 봅시다. 전기 저항을 변화시키는 요인 이렇게 나옵니다. 너네가 생각하기에는 저항이라는 건 전자가 막 지나가려고 하는 거를 누군가 막는단 말이야, 자꾸. 그 막는 힘이 많으면 좋겠냐, 적으면 좋겠냐. 사실 적으면 좋아. 많으면 전자들을 막는 힘이 세면 전자들이 잘 못 흘러다니고 전자들이 잘 못 흘러다니면 우리가 그냥 쉽게 하는 말로는 전기가 안 통하는 거야. 잘 안 통하는 거지. 자, 어쨌거나 우리는 전자 저항을 좀 작게 만들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저항은 조금 다 막 달라진대요. 경우에 따라서. 보면 1번 물질의 종류라고 나와.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야, 니네가 전기를 잘 통하게 만들고 싶어. 그런데 여기가 이제 이렇게 막 전선들이 막 이렇게 치렁치렁 있잖아, 지금 여기에. 그럼 이런 전선들은 전기가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고, 전기가 왔다 갔다 한다는 건 사실 비과학적인 용어고, 전자들이 막 타고 돌아다니고 있는 거야, 저 안에. 전자들이 막 지나다니고 있는 거야. 그럼 전자들이 보다 잘 지나다녀야 우리는 전기 잘 통하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 과학적인 조금 더 과학적인 표현으로는 전류가 굉장히 세게 많이 흘러다니는구나. 개수니까 개수. 굉장히 전류가 많이 흐르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자, 그런데 이런 전선을 금속으로 만들죠. 금속은 도체야. 전기가 잘 통한단 말이야. 근데 이런 플라스로 만들면 전기가 안 통합니다. 그래서 저 전선 보세요. 전선 보시면은 전선 저기다 까맣거나 하얗거나 플라스틱 고무가 쌓여져 있잖아. 속에 보면은 이렇게 금속 선이 있어. 근데 금속 선은 전류가 굉장히 잘 통하는데 그 밖에 까만색이나 하얀색으로 이렇게 튜브처럼 고무가 감싸고 있습니다. 감싸고 있죠. 그래서 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내가 손으로 이렇게 만져도 얘가 전기가 안 통하니까, 이 고무는 전기가 안 통하니까 전류는 이 속에 도선, 금속만 타고 왔다 갔다 움직일 수 있는 거야. 결국 물질마다 저항이 큰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도선이 있고 이 밖에가 이제 이 고무나 이제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고 이 안에는 요게 이제 금속으로 이렇게 있고 전자가 막 이 속에서 이제 왔다 갔다 움직인단 말이야. 그러면 금속은 저항이 크냐 작냐? 작은 거예요. 저항이 작으니까 막을 힘이 별로 없어서 전자가 잘 흘러다니는 거고 이 고무 쪽은 저항이 어때요? 저항이 큰 겁니다. 저항이 크니까 전자가 가려고 해도 자꾸 막는 거야. 막혀서 못 가는 거야. 밖으로 빠져나가려고 해도 못 가는 거야. 막아버리니까. 자, 그래서 저항이 크면 전류가 안 흘러. 그래서 전류가 안 흐르는 얘가 고무가 저항이 굉장히 큰 겁니다. 다음 2번 도선의 기관.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문제가 여기서 나올 겁니다. 길이와 단면적. 자, 밑에 보면 그림이 나와. 물질의 길이에 따라, 물질의 단면적에 따라 이런 말이 나와. 자, 이제부터 너희들이 감정이입을 해야 돼. 니네는 누구냐면 전자야. 앞으로 많은 문제를 풀 때 니네가 다 뭐가 될 거냐면 니네 하나하나가 전자가 돼서 도선 안에서 흘러다닌다고 생각을 해봐. 니네는 얘야. 자, 그러면 봅시다. 이게 뭐냐면 이게 금속 선이에요. 도선이에요. 도선이라고 자꾸 얘기하지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선은 전기가 흐르는 전선 생각하면 돼. 전선은 이제 과학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도선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도선에서 니네가 얘야. 그럼 니네가 하나, 둘, 세 마리가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니네는 뭐 하고 싶냐면 이쪽에서 이렇게 흘러가고 싶은 거야. 흘러가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건 이제 정전기고요. 흘러가는 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류가 되는 겁니다. 근데 흘러갈 때 이렇게 지금 그림상 아무것도 없으면은 셋이서 그냥 후룩 지나가면 끝입니다. 저항이 없어요. 막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후룩 그냥 지나가면 되는 거니까.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진 않고요. 원자가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쿡쿡쿡 박혀 있고 이 원자는 그냥 물질 자체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움직이지 않아.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그러면 니네가 갈 때 아니 물론 이렇게 싹 요 사이로만 빠져나가면 좋겠지. 근데 여기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뭐 여기는 없겠냐? 여기도 있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가다가 다 부딪혀. 팅팅팅팅 부딪히면서 막 빠져나가. 부딪히면서 어쨌든 헤쳐나가는 거야 막. 얘들은 절대 자리를 안 비킵니다. 그냥 가만히 있고요. 얘가 팅팅 부딪히면서 막 가는 겁니다. 니네들이. 얘도 마찬가지야. 팅팅팅팅 부딪히면서 막 갑니다. 얘도 막 팅 부딪히면서 막 가겠지. 이 원자가 있으면 니네가 지나가는데 아무래도 방해를 받겠지. 원자가 있으면 당연히 방해를 받고 이 원자가 빽빽하게 있으면 아예 니네는 못 지나갈 거야. 아예 그게 부도체야. 전기가 안 흐르는 거. 그런데 그래도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원자가 있으면 그래도 쉽게 그나마 좀 쉽게 지나갈 수 있겠지. 이게 도체야. 금속 같은 거. 자, 그래서 니네들이 이제 요 정도 밖에 있어서 부딪히면서도 어쨌든 갈 수 있다고 치자. 자, 그때 내가 가정을 하는 거야. 내 가정. 어떤 가정을 할 거냐면 니네가 10만큼의 힘을 갖고 출발하고 있어. 10만큼의 힘. 니네들이 어디 여행 같은 거 갈 때, 여행이 아니라 어디 등산 같은 거 갈 때 처음에는 힘이 꽉 차 있잖아. 체력이. 자, 근데 이제 10만큼 힘을 가지고 출발을 시작했는데 가면서 만약에 원자들이 없으면 그냥 10만큼 힘을 가지고 여기까지 가도 여전히 10만큼 힘이 그대로 있을 거야. 왜냐면 니네를 막는 힘이 아무도 없어. 얘네가 다리가 있어서 막 걸어가는 건 아니잖아. 그러면 니네들 막을 힘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막지 않으니까 니네는 그냥 가만히 10만큼의 힘 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가는 거야. 그럼 여기서 10만큼의 힘을 출발했을 때 여기까지 가도 여전히 10만큼의 힘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얘야. 실제는 이제 이렇지 않으니까. 얘야. 자, 니네가 10만큼 힘을 갖고 출발을 하는데 원자에 팅팅팅 부딪히네. 부딪히면 너희들은 뭘 해야 돼? 원자를 자꾸 밀고 빌고 가면서 막 이렇게 막 좁은 길을 헤쳐나가면서 얘네들을 빠져나가는데 니네가 힘을 써야 돼. 자, 그래서 가정을 합시다. 니네 3명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길이가 1m야. 예를 들어서 1m를 뚫고 가는데 힘이 3만큼 든다고 하자. 그러면 니네가 10만큼 출발했을 때 여기 도착을 이제 3마리가 했어요. 그러면 다 힘이 7로 줄었을 거야. 자, 이 3명은 서로 힘이 같다고 그랬다. 같은 도선에 있거나 같이 모여있으면 힘은 다 똑같아. 뭐 얘는 뭐 7만큼 되고 얘는 8만큼 되고 이러진 않아. 자, 그래서 777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얘를 뚫고 가면서 3만큼의 에너지를, 힘을 썼다는 얘기지. 이건 이해가 가지? 그러면 이 3만큼을 쓰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왜 얘기하냐면, 아, 얘가 니네들을 어느 정도 막은 거야. 저항이 생긴 거지. 그걸 저항이라고 부르는 거야. 니네들을 얼만큼 한 3 정도 막은 저항이 생긴 거야. 3 정도를 막았으니까 니네들은 힘은 7만큼 떨어진 거죠. 자, 이렇게 가정 한번 해봅시다. 똑같은 물질이에요. 똑같은 도선, 똑같은 금속이야. 그런데 길이가 2m야. 2배죠. 길이가 2m입니다. 자, 그럼 이제 뭐 이제 이것도 대충 몇 개 그리고 생각할게요. 이제 곳곳에 이제 막 박혀 있겠지. 이렇게 원자가 박혀 있고요. 니네가 또 출발합니다. 3마리가 또 가고 싶어요. 자, 10만큼 힘을 갖고 출발했습니다. 10만큼의 힘을 가지고. 그럼 니네가 여기서 여기까지 도착을 하면 도대체 니네 힘은 얼마가 될까? 굉장히 직관적으로 알 수 있잖아. 뭐 어려운 과학 이론이 아니더라도. 니네가 1m를 헤쳐가는데 3만큼 힘이 떨어졌어. 그럼 이제 2m를 정확히 2배를 헤쳐가야 돼. 그러면 이제 쭉 10만큼 힘을 갖고 쭉 오다가 여기까지 오면 7만큼 힘이 떨어졌을 테고 1m 갔으니까 다시 7만큼의 힘에서 이만큼 같이 가면 3만큼 더 떨어지니까 결국 너희들은 4만큼의 힘으로 빠져가지고 여기까지 도달하겠지. 됐지? 그럼 니네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동안에 힘을 얼마를 쓴 거야? 6만큼 쓴 거야. 왜 6만큼 썼을까? 길이가 2배가 됐으니까. 그냥 니네가 지나가는 길이 길어지면 너희들 막는 힘도 그만큼 많이 막았으니까 2배가 된 거란 말이지. 자, 그렇다면 보세요. 저항이 길어져. 자, 이런 저항, 이 도선이 이제 얘가 저항이 돼버린 거야. 왜냐면 니네가 지나가는 걸 막았잖아. 지나가는 걸 막았잖아. 참고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전선은 다 막는 힘이 있습니다. 이 막는 힘이 없는 전선이 뭐가 있냐면 초전도체로 만든 전선이 있어요. 도선이 있어요. 근데 그건 아직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만 가능한 거라 그거 만들면 노벨상이야. 자, 어쨌거나 실험실에서는 가능합니다. 실험실에서. 근데 현실에서는 안 돼서 문제죠. 자, 어쨌거나 자
이 전선, 도선이 자체가 너희들 가는 힘을 어느 정도 뺏는 저항으로 작용을 하는데 길이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항은 어떻게 돼? 커진단 말이야. 그럼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도선의 길이와 저항을 보면 길이가 길면 길수록 저항도 같이 커져. 길이가 2배가 되면 저항도 2배가 되고 길이가 3배가 되면 저항도 3배가 되는 거야. 그걸 우리가 고급적인 표현으로, 과학적인 표현으로 뭐라 그러냐면 길이랑 저항은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비례한다 이런 말을 써. 길이랑 저항은 비례한다. 자, 길이가 계속 말한다. 2배가 되면 저항도 2배가 되고 길이가 3배가 되면 3배가 돼. 길이가 만약에 10배가 되면 저항도 10배가 되는 거야. 간단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에 보면 왼쪽 부분 물질의 길이에 따라 라는 그림이 나오고 밑에 그림이 하나 나와. 그 그림 바로 밑에 읽어볼게. 길이가 길수록 전자가 도선을 지날 때 원자의 충돌 횟수가 많아지므로 전류가 흐르는 것을 방해한다. 이렇게 돼 있지? 자, 이 글씨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내용만 그대로 이해하면 돼. 글씨는 시험에 안 나와. 자, 저항이 크다 이렇게 나와 있죠? 아, 옆에다가 약간 여백이 있죠? 아니, 여백이 아니라 자, 이 책 위에 동그라미 2번에 전기 저항은 물질의 길이에 비례하고 이렇게 써 있지? 그 밑줄 쳐놔. 물질의 길이에 비례합니다. 전기 저항은 물질의 길이에 비례합니다. 참고로 비례한다는 기호가 요거야. 과학에서 좀 그것도 이쁘게 그리면 요게 비례한다는 기호입니다. 요게. 그래서 여기에 길이 쓰시고 여기가 저항 쓰시면 아, 물체의 길이와 저항은 비례하는구나. 얘가 2배 되면 얘도 2배 되고 얘가 3배 되면 얘도 3배 되는구나. 뭐 그 뜻입니다. 그래서 길이랑 저항은 비례합니다. 간단한 얘기죠. 이건 뭐 직관적으로 이야기가 쉽지. 자, 다음. 요거는 사실 좀 직관이랑 조금 벗어나기는 하는데 벗어난다고는 뭐 비슷한 얘기하는데 봅시다. 니네가 또 도선을 뚫고 지나갈 거야. 좀 짧게 여기 정도만 그려. 1m예요. 1m. 이거 안 그릴게. 먼저 안 그릴게. 이제 지나가는 거야, 니네가. 3마리가 이렇게 지나갑니다. 3마리가. 또 10만큼 힘을 갖고 갑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도달했어. 그럼 여기서 막는 애들이 있겠지. 그래가지고 또 6만큼 도달했어. 이번에. 6만큼. 4만큼을 썼다는 얘기야. 힘을 썼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도달하는 요런 물질이 있습니다. 요런 물질.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경우는 어떤 경우를 볼 거냐면 요 면적 있잖아, 면적. 이 면적을 예를 들어서 10제곱 센티미터라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요 정도 면적을 니네가 이렇게 뚫고 이렇게 온 거야. 자, 근데 내가 물질 하나 더 만들었는데 길이는 똑같이 1m입니다. 근데 보면 알겠지만 20제곱 센티미터로 면적이 2배로 늘었어. 좀 넓어졌어. 넓은데 니네가 또 3마리가 이렇게 오기 시작합니다. 평 10만큼 힘을 가지고 이렇게 갑니다. 가서 여기까지 도달을 또 1m를 갔어요. 과연 니네 힘은 얼마가 남아있을까가 문제야. 자, 그러면 너희들이 계속 말하는데 전자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얼만큼 힘이 들까 생각해보고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또 얼만큼 힘이 들까 생각을 해보면 되는데 이거는 마치 뭐랑 비슷하냐면 이거랑 비슷해. 자, 이건 너무 내가 크게 그렸는데 실제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자. 니네 3명이야. 자, 위에서 본다. 길을. 자, 이렇게 좁은 길이 하나 있고요. 여기 사람 너무 큰가? 자, 3명이 니네 나란히 줄져서 가. 위에서 보니까 머리야, 머리. 몸이 이렇게 있고 다리가 이렇게 팔이 2명, 3명. 아, 3명이 나란히 가. 길 작아, 좁아. 실제로 길만 요만하다고 생각해봐. 요만하다고 생각해봐. 1명, 2명, 3명이 막 어깨 부딪히면서 막 이렇게 가겠지. 셋이서. 힘들게 갑니다. 꾸역꾸역 가서 여기까지 딱 도달했어요. 이런 경우와 길이 2배로 넓어졌네. 이렇게 넓어졌네. 가는 길이는 똑같은데. 그럼 이제 1명, 2명, 3명이 이제 어깨도 안 부딪히고 여유가 있어. 요 정도 길이, 이 정도 되다고 생각해봐.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1명, 2명, 3명이 아주 여유, 니네끼리 부딪히지도 않아. 그럼 니네가 이제 쑥 지나서 여기까지 간단 말이야. 자, 1번 경우와 2번 경우 중에서 니네가 쉽게 갈 수 있는 경우는 당연히 2번이겠지. 그죠? 길이 넓어지면 니들은 쉽게 갑니다. 길이 넓어지면. 길이 넓어졌죠.
자, 넓어졌어요. 얘들 개수는 똑같은데 3명인데 3마리인데 3마리의 전자가 가는 길이 약간은 좁았어. 그래서 이 3마리가 가면서 서로 부딪히기도 하고 막 팅팅팅팅 막 이렇게 막 얘는 막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여기 가니까 얘가 버티고 있고 막 그러니까 지들끼리 부딪히고 막 이런 이지랄 떤단 말이야. 근데 여기는 길이 넓어. 길이 넓어서 니네들이 수월하게 지나가. 자, 그렇다면 길이 넓어지면 즉 도선의 굵기, 단면적 굵기가 굵어질수록 쉬워집니다. 저항이 떨어져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얘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선의 굵기와 저항을 얘기할 텐데 굵기와 저항은 서로 반대로 작용을 해. 굵어지면, 즉 굵기가 굵어지면 저항은 반대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반비례 관계라고 불러. 얘는 비례야. 얘는 길이가 올라가면 저항도 같이 올라갑니다. 이건 비례야. 근데 굵기와 저항은 반비례야. 굵어지면 오히려 저항은 떨어져. 그래서 얘 반비례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반비례 기호는 없습니다. 따로. 요 비례 기호를 써요. 분의 1이라고 하고 저항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쉬운 말로 굵기와 저항은 반비례해요. 자, 그러면 우리 2번에서 그 위에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밑줄 치세요. 단면적에 반비례한다 밑줄. 단면적과는 반비례합니다. 단면적이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가는 길이 편해지니까 오히려 저항은 떨어지는 거야. 니네가 쉽게 갈 수 있는 거야. 자, 이 문제의 답을 보면요.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4만큼 힘을 썼지. 그지? 근데 오히려 면적이 2배가 됐으니까 면적이 2배가 됐어. 그럼 너희들이 쓰는 힘은 2분의 1배로 되는 거야. 반으로 줄어드는 거야.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힘을 얼마나 쓰면 될 것 같아? 여기는 힘을 4만큼 썼어. 4만큼 힘을 써야 지나갔어.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힘을 얼만큼 쓰면 지나갈 것 같아? 2. 굵기가 2배가 됐으니, 단면적이 2배가 됐으니 힘은 오히려 반으로 준다고. 그래서 8로 도착합니다. 2밖에 안 써. 2만 써도 여기까지 갈 수 있어. 자, 반비례 관계야, 요게. 자,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요 2번은 별표입니다. 꼭 관계를 두 개 알아야 돼. 몇 개 연습을 해보고 좀 쉴게요. 자, 계속 말하지만 물리단원은 그냥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연습하기 전에 이제 그래서 이제 다시 위로 올라가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1옴이 무슨 뜻인지가 위에 나와요. 몇 번에 나오냐면 1번 단위 할 때 옆에 나오죠. 1옴의 정의가 나옵니다. 1옴의 정의. 자, 1옴은 뭐라고 써있냐면요. 1V의 전압을 걸었을 때 1A의 전류가 흐르는 도선의 저항을 1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밑줄 좀 칠게요. 1옴에 네모칸 치시고요. 1V의 전압으로 1A 전류가 흐르면 1옴이라고 한다. 밑줄만 쫙 치세요. 사실은 이 정의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왜냐면 우리는 공식으로 풀 거거든, 이따가. 1A의 정의는 중요합니다. 1초에 6.2 곱하기 10의 18승계가 지나갈 때가 1A라는 중요한데 이 1옴의 정의는 사실 중요하진 않아. 이거는 나중에 공식으로 나와. 대충 요 정도가 1옴이구나 정도는 일단 알고 있읍시다. 단위는 몇 옴 이렇게 숫자로 표현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예제 몇 개 볼게요. 이 관계로. 자, 여기가 다시 1m짜리입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 전자가 여기서 여기까지 쭉 지나갈 때 얘가 저항이 있단 말이야. 이 도선에. 이때 이 도선의 저항을 10옴이라 하자. 자, 그럴 때 똑같은 단면적에 자, 3배로 늘렸습니다. 3m.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저항은 몇 옴일까요? 35옴. 길이가 3배가 됐잖아. 1배, 2배, 3배. 3배가 됐잖아. 따라서 길이가 3배가 됐으니까 저항도 3배가 되어서 얘가 15옴이라면 이번에는 30옴짜리 저항이 되는 겁니다. 간단하지? 자, 다시 이런 저항이 있는데 이런 관계일 때 이렇게 0.25m. 자, 이런 게 있어요. 단면적은 똑같습니다. 0.25m. 자, 이거는 몇 옴일까요? 4옴? 6옴?
이거 뭐야? 자, 보세요. 1m가 0.25m가 됐습니다. 길이가 몇 분의 몇이 됐어? 4분의 1 됐지. 그럼 저항도 4분의 1 되는 거야. 그대로. 저항도 오히려 4분의 1배로 주는 거야. 그럼 15의 4분의 1입니다. 15의 4분의 1이니까 2분의 5. 근데 저번에 잠깐 얘기했지만 이 전류 파트에서는 분수보다 수학은 사실 분수를 훨씬 많이 쓰잖아. 근데 전류 파트에서는 소수를 더 많이 써. 그래서 이거를 이거 맞아요. 2.5옴 이렇게. 그래서 2.5옴으로 4분의 1을 줍니다. 저항도. 다음 계속 얘 기준이야. 이런 관계가 있어. 자, 요 단면적이 1제곱센티미터야. 자, 어휴, 그림이 1m입니다. 요거는 3제곱센티미터입니다. 단면적이 3배가 됐어요. 단면적이 3배. 이거 몇 옴일까요, 그러면? 자, 길이는 똑같아요. 단면적이 3배가 됐어. 단면적이 3배. 자, 단면적이 3배가 돼서 길이 넓어졌지? 그럼 저항은 커질까 작아질까? 원래보다 커질까 작아질까? 작아진다고. 작아져. 길이 편해졌으니까. 자, 면적이 3배가 됐어. 3배가 됐어. 그러면 몇 배 쉬워졌지? 3배 쉬워지는 거야. 3배 작아진다고 오히려. 그러니까 곱하기 3을 하면 안 돼. 나누기 3을 해야 돼. 그래서 10 나누기 3. 3분의 15. 이거는 그냥 소수를 못 쓰니까 대충 이렇게 쓸게요. 얘는 저항이 3분의 15입니다. 이해가? 다시 1제곱센티미터야. 아주 내가 가느다란 전선을 썼어. 1m짜리. 요거는 0.5제곱센티미터입니다. 단면적이 이 도선 넓이가 반이 됐어. 반으로 줄었어. 그러니까 아주 전선이 더 가늘어진 거야. 자, 이 가늘어진 거 얘는 저항이 얼마일까? 5? 가늘어졌어. 그러면 길이 좁아진 거라고. 자, 이렇게 넓은 길이 좁아졌어요. 그러면 좁아지면 가기가 힘든 거야. 길이 작아졌으니까 가기가 힘들어. 그렇지. 그럼 저항은 올라가 오히려. 가기가 힘드니까. 니네들이 힘을 더 써야 된다고. 더 써야 지나갈 수 있어. 근데 반으로 줄었으니까 오히려 2배 늘어난 겁니다. 반비례니까 서로 반대로 움직인다고요. 따라서 20옴짜리가 만들어집니다. 얘는 20옴짜리 저항이야. 자, 아직 안 끝났어요. 자, 이런 거는 굉장히 간단한 문제고요. 이제 자, 이게 기준인데 자, 3m로 늘었고요. 길이는 자, 얘는요. 4제곱센티미터로 4배가 늘었습니다. 얘는 몇 옴일까요? 자, 쉬워요. 어렵지 않아. 길이에 대한 비율을 보시고 넓이에 대한 비율을 보면 되는 거다. 길이에 대한 얘기를 보고 넓이에 대한 얘기를 봐. 자, 얘가 기준인데 15미였는데 원래 15미였는데 길이가 3배가 됐네. 일단 얘만 보자. 길이가 3배가 됐네. 길이가 3배가 되면 저항이 몇 배가 되는 거야? 길이가 길어져. 아, 왜 이래. 길이가 길어지면 니네가 헤쳐가야 될 길이 더 많아진 거야. 그러면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은 같이 커집니다. 길이가 3배가 됐어. 그럼 저항도 몇 배가 돼? 똑같이 3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길이만 봤더니 3배가 됐다. 3배가 됐어. 그런데 넓이도 변했어. 넓이를 봅시다. 넓이가 몇 배가 됐냐? 4배가 됐어. 넓이가 4배가 되면 저항은 몇 배가 돼? 4분의 1배가 돼. 그래서 이거에 4분의 1배가 됩니다. 답이에요. 그래서 답은 4분의 35. 약분하면 2분의 15옴. 7.5옴이 돼. 7.5옴짜리 저항이야, 이게. 아, 왜 표정들이 다 안 좋아. 자, 학교 시험, 실제 시험 문제에서 어렵게 낸 학교들이 이런 학교가 낸, 여기는 뭐 그렇게 어렵게 내려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거나 어렵게 낸 학교가 여기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게 기본입니다. 근데 이 학생이 어떤 짓을 했냐면은 반을 접었어. 저항을. 이게 전선이니까 굴어지잖아.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도선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전자가 막 뚫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때 요 놈의 저항이 10옴이었어. 그런데 요 저항을 반 접었습니다. 접으면 이렇게 되겠죠. 마치 뭐 엿가락 휘듯이 뭐 이렇게 접혀가지고 이렇게 접혔겠지. 그지? 이렇게 접혀는 이런 놈이 만들어졌습니다. 여기가 이제 0.5m로 줄었어요. 반 접었으니까 딱.
몇 옴일까요? 자, 여기에 전선을 이렇게 연결했습니다. 그러면 전자가 이렇게 와서 전자가 이렇게 통해서 여기에 빠져나가는 거야. 그러면 요 놈의 저항은 몇 옴일까요가 국학교 시험 문제였습니다. 계속 말하는데 어렵지 않아. 자, 원래 저항이 10옴이었어. 그런데 자, 길이 보세요. 길이 0.5로 줄었지. 몇 배 줄었어? 2분의 1로 줄었지. 길이가 반이 됐네. 그럼 저항은 몇 배가 돼? 아니라고. 길이랑 저항은 같이 움직이는 애야. 길이가 반이 되면 저항도 반이 돼버려. 길이가 반, 이 비례가 그 뜻이라고. 길이와 저항이 비례 반비례 모르는구나. 중학교 할 때 뭐했니? 수학 시간에. 길이가 반이 됐잖아. 저항도 반이 돼. 길이가 2분의 1이 됐으니까 저항도 2분의 1이 된다고. 자, 그런데 아직 안 끝났어요. 단면적 보세요. 처음에 이게 1제곱센티미터 단면적이었는데 단면적이 몇 배가 됐어? 2배가 됐지. 단면적이 2배가 됐어. 그럼 저항은 커져 작아져? 작아져. 그 저항도 또 2분의 1배가 돼. 반이 또 준다고. 답은 4분의 10, 즉 2.2분의 5옴. 2.5옴이 됩니다. 10옴짜리가 2.5옴이 돼요. 아이씨, 이거 하나 더 하면 이제 니들 이거 폭발하겠는데? 자, 이런 도선이 있습니다. 이 기준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금속이잖아, 금속. 얘들 금속 보면은 막 되게 늘어납니다. 막 여처럼 막 늘어나요. 이 학생이 힘이 좋은가 봐. 양쪽을 잡고 여처럼 늘렸어. 그래서 쫙 늘려가지고 얘를 쫙 3m를 늘렸습니다. 3m로 늘렸어요. 근데 니네 가래떡 같은 거 땡겨보면 알겠지만 늘어가면서 가늘어지지? 그죠? 그래서 가늘어졌어요. 이렇게. 가늘어졌어요. 이 학생이 3m를 쫙 늘렸습니다. 이게 몇 옴일까요?가 문제입니다. 자, 그럼 시작을 해볼게. 원래 10옴이었어. 길이가 3배로 늘었어. 길이가 3배로 늘으면 저항이 어떻게 돼? 저항이 작아진다고? 그래. 야, 1m는 요 정도만 헤쳐가면 끝이야, 니네가. 이렇게 막 헤쳐가면 되는데, 야, 3m가 됐으니 그걸 3번을 더 해야 돼. 2번을 더 해야 돼. 이렇게 헤쳐가는데, 아우, 또 가야 돼. 아, 그리고 또 가야 돼. 자, 그러니까, 자, 이 원래 10옴짜리였는데, 저항이 3배가 됩니다. 길이 3배로 늘었으니까. 근데 아직 안 끝났죠? 단면적 보세요. 쟤랑 단면적 비교하면 단면적이 작아졌지. 단면적이 작아졌으니까 저항은 또 커져 작아져? 니네가 뚫고 나가야 돼. 커져. 저항이 커져. 그럼 과연 몇 배가 커졌을까? 왜 3배가 커지지? 내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 게 이거야. 약간의 수학입니다. 약간의 수학. 요 면적 있잖아. 선생님 요 면적 얘기 안 했잖아. 약간은 뭐 여기가 뭐 20이 됐어, 40이 됐어 이렇게 숫자를 줬는데 지금 숫자를 안 줬잖아. 야, 여기가 1제곱센티미터야. 요거는 몇 제곱센티미터일까? 몇 배가 됐을까? 왜 3분의 1이야? 아, 왠지 3인 것 같아서? 야, 그래요. 그게 감이지 뭐. 수학이든 과학이든 뭐 감이 있어야죠. 간단한 연산해주만 하나 해볼 건데, 얘랑 같은 게 하나 있어. 이 두 도선이. 막 늘리고 막 별지랄을 해도 같은 게 있어. 뭐가 같은 게 있냐면, 부피가 같아. 잡아서 당긴다고 해서 부피가 변하지는 않단 말이야. 모양만 변하는 거지. 자, 그럼 얘의 부피를 계산할게요. 자, 요 면적을 A라고 할게. A. 그럼 이 부피는, 원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계산하니? 밑면 곱하기 높이로 계산하지? 얘의 부피는 A야. 자, 나는 요 보라색, 요 면적이 궁금해. 요 면적을 B라고 해볼게. B라는 면적을 갖고 있어. 그러면 요 B 면적 곱하기 길이 3B가 얘의 부피야. 근데 두 개가 부피는 같잖아. 같습니다. 따라서 A는 3B야. 그래서 B는 3분의 1A입니다. 아, 요게 3분의 1A. 즉, 단면적이 3분의 1로 줄었어요. 그래서 그게 맞는 거야, 3분의 1이. 뭐, 감으로 찍어서도 그렇게 맞는 거지, 뭐. 면적이 3분의 1배가 됐어.
면적이 작아졌어. 자, 또 얘기해봐. 면적이 작아지면 저항은 커져, 작아져? 커진다고. 몇 배 커져? 3배 커지는 거야. 3분의 1로 줄었으니까 오히려 저항은 3배 커지는 거라고. 90옴짜리가 됩니다. 답이에요. 이 학생이 쫙 잡아대었더니 90옴짜리 저항으로 변했어. 네, 마지막 끝판왕 문제. 자, 이 관계만 가지고도 문제가 나온다고요. 다른 거 복잡한 거 가지도 않고. 자, 이게 물리의 세계야. 이해를 하면 되게 쉬워. 근데 이해를 못하면 저게 또 뭔 소린가? 왜 이렇게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뒷부분 요 얘기가 아니라요. 이건 그냥 내가 계산으로 예를 몇 개 들어준 거고 이거야.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은 같이 커져. 자, 길이가 2배가 돼. 그럼 니네가 뚫고 나갈 길이 2배가 됐으니까 당연히 2배 더 힘들겠지. 야, 니네가, 야, 이건 다 상식적인 거 아니야? 봐라. 야, 니네가 등산을 해야 돼. 여기서 막 산 올라갔다 이렇게 내려와. 엄청 힘들겠지. 근데, 야, 산이 하나 더 있어. 그럼 길이가 2배로 늘었잖아. 길이가 2배로 늘었는데 힘이 덜 들진 않을 거 아니야. 더 들 거 아니야. 이게 저항이라고. 그래서 길이가 길어지면 저항이 커집니다. 니네가 빼먹어야 너희들한테 빠져나가는 힘이 더 많아져. 자, 반대로 이걸로 비교하면은 야, 가야 되는데 뭐 산이 낮아져. 아니, 낮아지면 되고 길이야. 무조건 넓이니까 이거는 단면적 넓이니까. 길 좁으면 너희들이 가기가 진짜 힘들어. 근데 길이 크면 가기가 쉽단 말이야. 힘이 안 들어요. 그래서 단면적이 넓어질수록 오히려 저거는 작아지는 거야. 서로 반비례 관계야. 그리고 비례 반비례도 문제에 나오기 때문에 이 용어도 알아야 돼. 다음 중 옳은 것은 말하는데, 자, 굵기, 단면적과 저항은 비례한다.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야. 아, 틀렸죠. 비례가 아닙니다. 반비례예요. 그래서 이런 표현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잠깐 쉬고 다음 얘기 들어가 봅시다.